2부 시작합니다. 여기는 각종 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운터. 네, 이 프로그램은 매번 주제를 정해 소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의 펀치가 교차하는 무규칙 2종 장르 대결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크로스 카운터는 2부 구성이고요. 1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깊이 있고 예리한 해석을 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 주제는 디저트. 네, 디저트입니다. 2부 부제가 뭐였죠? 뭘까요? 2부 부제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선 씨. 뭐였죠? 네, 푸드 포르노? 아 2부. 예, 2부 부제는. 네. 그랬나? 예, 그랬습니다. 일부가 푸드 포르노 아니었나? 2부는 더더욱 푸드 포르노. 네. 예, 자기소개합시다. 네. 네, 저는 자기소개 좀 하고요. 일단 이제 주제 얘기했으니까. 네네네. 저렇게 하세요. 부분에서는 아, 지금 보니까 얼굴이 완선 씨가 제일 제정신이 아니야. 네, 오늘 좀 음식 낯서. 얘기하려니까. 예. 예. 자, 저는 권입니다. 30대 직장인이고요. 예. 크로스 카운터에서 운영하고 뭐 운영 기획 뭐 이런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잡일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지상입니다. 소설가고 번역가고 그리고 이 방송에서는 느끼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능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별로 안 웃긴데요. 네, 덕력이 매우 낮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했다가 손목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네. DC. 예, DC입니다. 일단 트위터 관리는 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말. 내가 덕후가 아닙니다. 아니고 날씬한 것과 마찬가지죠. 나에게 무언가를 묶으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아, 예, 그 지상 씨한테 귀가 묶기 시킨 사람은 저긴 합니다. 밤에 12시쯤에 갑자기 귀가 묶기라고 그래서 빨랫줄 꺼내가지고 열심히 묶었다니까요. 아니, 귀가 묶기 이야기 나왔고 귀가 묶기가 반응이 가장 좋았어서 네, 묶으라고 해서 묶었어. 아, 묶죠 그럼요. 그래서 사진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문자로 바로 보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계정에 올렸는데 의외로 반응이 그렇게 화려하지 반응이 안 않았어. 좋았어요. 반응이 안 좋았어요. 역시 리라쿠마 같은 거 귀여운 인형 같은 거 귀가 묶기해서 올렸어야 되나 봐요. 인형이 없는. 여러분 저기 귀가 묶기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로프 30m짜리 갖고 오시면 돼요. 완선 씨. 아, 예, 저는 1부에서 너무 이제 좋아하는 마음만 나오고 좋아하는 이야기는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하고 있는 완선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모자라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매력적으로 들리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면 뭔지 모르지만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거니까 제가 김꽃비를 대하듯이 음식에 네. 대해서 대해보세요. 자신 없습니다.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괜찮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2부도 완선 씨의 동무대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왜냐면 대본을 제가 짰거든요. 네, 엄청나요. 아니 대본을 쓴 걸 보고선 뭔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거 원래는 좀 공동 작업이에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각자 서로 순서 맞춰서 수정을 조금씩 가야 하는데 어느 날 접속해 보니까 모든 게 다 완성돼 있고. 근데 그것도 자기가 쓰다가 망 거래. 이게 원래 저희가 다 우리는 알지만 이 키워드 중심으로만 돼 있거든요. 거의 스크립트예요 지금. 원래는 아니 거의 그냥 지금 이거 이대로 읽어도 충분하죠. 충분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작품 하자 정도로만 했었는데 네, 이거는 이번엔 뭐- 달라. 자, 여기서 흥짜흥짜만 하면 돼요. 큐.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부자주저한다. 아니고요. 자 시작합시다. 아니면 뭡니까? 네. 자, 첫 번째는 왜 먹을 것은 환타지를 자극하는가? 왜 네. 먹는 것은?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누가 썼는데 참 잘 썼네요.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진행을 제가 엉겹거려 하고 있는데. 네, 아우 부끄러워. 네. 저기 이제 일부에서 노스테이지와 판타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노스텔지어란 무엇일까요? 판타지는 노스테이지어는 제가 사전을 안 찾아보고 왔는데 노스테이지어는 그거죠. 저기 우리 다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노스테이지어를 추구하는 그 깃발. 아, 네.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추구하는데 펄럭이는 그 움직임. 네, 특히 과거를 향해서 회상, 그렇죠. 예. 과거를 그렇죠. 향해서 그리워하고 회상하고 과거를 이상화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깝겠죠. 아무래도. 정확히 말하면 가져본 적 없지만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것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예, 이상화되었기 그거는 때문에. 대상수타자. 제가 네. 어디서 따는지 이야기하지 그러면 뭐 않겠습니다. 노스텔지어는 그렇고 판타지는요? 예, 판타지는 판타지죠. 네, 판타지는 판타지 저희가 모니터 너머에 갖고 있는 것. 네. 그렇죠. 김꽃비 네, 근데 그 노스텔지어나 판타지는 어떻게 보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닿을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뭐 일종의 말을 좀 쓰면 이벤트 호라이즌? 그렇죠. 음. 멘토 호라이즌 그러니까 같죠. 뭐 사건의 지평선. 네.
혹은 그리고 그 네. 뭐랄까요 왔어야 할 미래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있었어야 할 과거 네. 이상화된. 네, 그러니까 그게 왔어야 할 미래가 판타지고 그렇죠. 있었어야 할 과거는 노스텔지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우리가 아예 모르는 것을 추구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상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환상적으로 그렇죠.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먹을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먹어봤는데 이제 지금은 먹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현실에 발을 하나 담근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더 환상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게 그려질 네.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 맛있어 보이는 이름이 있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지만 왠지 이런 맛이 날 것 같은 거. 왠지 있을 것 같은 그 반대도 가능하잖아요. 뭔 왠지 이게 좀 이상한데 있을 것 같은. 그 일부에서 나왔던 많은 작품들에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이런 게 그러니까 냄새나 먹을 것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체한 적이 있는 음식은 오랫동안 못 먹잖아요. 뭐 평생 못 먹기도 예, 하고. 안 좋은 기억이 생기죠. 예, 그게 되게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네. 왜냐면은 먹는 건 중요하니까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미각 네. 혐오라 그래가지고 네.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 한번 혐오스러운 미각 반응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한 번에 바로 그 네. 파블로프의 개는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에 된다고 해서 그게 뭐 생존과 관련된 그렇죠. 감각이라 그럴 수 매우 있을 것 생존에 같아요. 가까운 왜냐면 감각이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그 정글의 법칙에서 보면 김병만이 이렇게 항상 나오잖아요. 어디 그 가장 이렇게 몸에 부드러운 부분부터 모르는 게 있으면 문질러 보라고. 그래서 혀를 문질러 보고 그리고 나중에 혀 끝에 살짝 대요. 입술에 대보고 혀에 대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혀가 마비가 안 되면은 이게 독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혀가 마비가 되면 이건 독성이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딱 그런 식으로 딱 경계를 짓더라고. 혀로 경계를 짓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확보된 것들이죠. 네. 네, 냄새나 맛에 대한 기억은 그만큼 오래 가고 되게 강렬하게 남는데요. 네. 그 후각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후각신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경로를 통해서 그 네. 전달이 되고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코에서 가는 건 그냥 바로 가요. 맞아요. 그 옛 여인을 추억할 때, 그러니까 옛 애인을 기억할 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거는 냄새예요. 향기라고 하죠. 냄새는 향기나 사실은 내음도 똑같죠. 있고. 네. 여러분이 사실 그냥 냄새만 이제 떠올려 보거나 아니면 이제 냄새를 알아보는 건 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냄새 자체가 애초에 그것만 따로 저장되는 경우가 드물고 다른 것들이랑 같이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전공 나온다. 저 전공 얘기 지금 전공 얘기예요. 전공생 거의. 찌끄레기인데요. 저도 지금 학부생 찌끄레기인데 생각해보면 나 여기서 유일하게 이과생이야. 다 문과고. 저기 심리학은 뭐 저기 문과라고 하기 이과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그런데 뭐 사실 문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 후각이라는 것이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 기억이라 그래서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로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기억을 불러오게 되는 특징이 있어서 후각 자체를 기억한다기보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정황을 한꺼번에 기억한다는 특징이 있죠. 저기 잃어버리는 시간을 찾아서 그렇죠. 제가 그거를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데 자꾸 아는 이유가 심리학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단골이에요. 마들렌 과자를 먹었더니 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는 둥 어쩌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네, 아니 정확히는 저기 마들렌을 먹은 게 아니라 그 남이 권하니까 억지로 마들렌을 적셨던 홍차를 마셨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그 과자 부스러기랑 이제 냄새가 밀려오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확 살아나는 그런 게 아마 그 맨 처음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거대한 긴 작품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국내에서 아마 10,000명쯤 안 됐을 거라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다 읽은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여기 변태가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서 저는 다 빌려서 봤는데 1권, 2권 그러니까 딱 그 마들렌이 나올 부분쯤까지만 책이 지저분하고 그 이후 권들은 다 깨끗합니다. 그런 책이죠. 유명하죠. 아니 근데 지저분하다 깨끗하다가 어떤 기준으로 지저분하고 어떤 기준으로 안 묻었다. 손때가 엄청 묻고 줄도 책 그어져 있고 자체가? 도서관 책이니까요. 지저분하다고 하길래 그게 아니, 뭔가 무슨 말씀하시는 내용적으로 거예요? 지저분하다는 건 네. 줄 알았어. 근데 그게 DC가 얘기하니까 내 캐릭터가 그렇게 잡혔구나. DC가 얘기를 하니까 여튼 그래서 저기 마들렌도 그렇고 일단 마들렌은 파운드 케이크 맛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버터랑 레몬 향이 좀 나고 조개 그런 모양이고. 디저트들은 대부분 다 버터, 설탕
네, 주 파운드 재료가- 케이크도 정말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밀가루, 버터, 설탕이 1대1대1로 들어가요. 네, 파운드 그야말로- 케이크. 그래서 1파운드 1파운드에서 파운드 그래서 케이크죠. 파운드. 네. 굉장히 맛있죠. 저는 한 방씩 때려서 파운드 쳤는데. 아니고요. 저기 음식 요리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미스터 초밥왕 같은 데서 20년 전에 먹어봤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런 거 주인장이 나오잖아요. 그 맛이야. 닭 무슨 할머니 에피소드 중에 뭐 닭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정말 많죠 그런 거.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게 그 재현을 하면은 이게 정말 그 맛이야. 그때 그 맛이랑 이제 똑같아 저러면서 이러면서 갑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배경이 쫙 쫙 그 과거로 옛날 바뀌죠. 과거로. 그래서 그런 게 맛의 달인이라는 만화에서는 여주인공의 할머니가 치맥기가 있는데 그걸로 남주인공이 아주 깔끔한 닭 요리를 해주니까 이게 진짜 그때 닭 요리야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고 나중에 준 레귤러급으로 승진하고 그러십니다. 그 할머니가. 네, 여튼 뭐. 그런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근데 네. 이론적으로 시냇물방울에 나오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그냥 딱 와인을 마시자마자 이렇게 저기 배경이 확 바뀌는 것처럼. 시냇물방울은 저기 테니스의 왕자를 보고 저기 테니스 이렇게 치나요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근데 테니스의 왕자와 요리를 비교하고 싶으면 따끈따끈 베이커리랑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거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음. 가능은 한데 그렇게 말한 것처럼 테니스에 스트로크라는 게 있어요가 그런 스트로크가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듯이 그런 의미로는 가능해요. 네. 뭐 그리고 그에 더해서 우리가 먹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충. 이제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위장이 이제 먹는 양을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정하죠, 기억에 뇌가. 네, 뇌가 의지한다고.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잖아요. 네. 위는 굉장히 신축성이 좋은 장기라서 그 일반적일 땐 사람 주먹 2개만 하다고 하나요? 거의 그 신발 정도? 보통 자기가 신는 네. 신발 사이즈만 근데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먹기로 말하면 먹기 시작하면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사실. 네. 뇌에서 더 먹으라라고 신호를 내리면 늘어나요. 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망가진 사람들이 보통 살이 찐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뇌에서 내리는 명령 외에 위가 더 무립니다라고 피드백을 주는 명령에 둔감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살이 위가 찐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계속. 아유. 이렇게 너무 전공적 지식으로 흘러가는데 이거. 아니 나 전공 아니야. 근데 저기 안 되네. 주워들은 얘기야. 별로 저기 그냥 백과사전 뒤지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 비슷한 얘기로 왜 올드보이 보면은 예. 그쵸. 군만두 군만두를 찾으러 먹잖아요. 다니잖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면서 네.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그렇죠. 얘기죠. 가능한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네. 참 그건 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만큼 이제 원작 원한이 만화에서는 깊다고. 라멘이에요, 라멘. 네. 그러면 조금 더 네. 그 그럴싸하네요. 리메이크 된 데서는 그거던데 청유리 같은 거던데 그러니까 그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는 예.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계속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 생각을 하실까봐 살짝만 정리하자면 사람이 현실에서 느끼는 현실감이나 꿈이나 마찬가지로 기억을 재조합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기억을 재조합하면 그 기억이라는 건 자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인식도 기억과 마찬가지거든요. 정보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 처리를 하면 그게 현실에서 느끼는 현실감이고 잘 때 기억에 있는 것만 꺼내서 재조합하면 그게 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판타지도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노스텔지아나 판타지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와 맛, 특히 맛은 후각이 한 40%인가 60%인가 네. 작용한다고 하니까 100%가 아니죠. 저희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냄새와 그 판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각이 미각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네, 네, 애초에 미각 자체가 후각이랑 합쳐지죠 중간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살찐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꽤나 살이 쪄 있는 체질인데 제가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향을 몰라요. 취는 알아요. 그러니까 냄새라고 하는 그 좀 역한 냄새, 기름 냄새는 아는데 냄새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예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이유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맛을 구분을 잘 못해요. 한 40%밖에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가리고 막 먹다 보니까 배부름으로만 포만감으로만 그거랑 식사를 반대로 저기 혀가 없어도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가 혀에만 있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 목구멍이랑 코 안쪽이랑 이런 데도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좀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후각은 이제 그 기체로 된 화학 분자를 맡는 거고 그 미각은 저기 액체랑 고체 화학 분자를 맡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느낄 수 그런 있다고 거구나. 합니다. 민트나 맨솔 같은 거, 그 예, 예. 은단 같은 맛, 네, 그 화한 화한 맛. 그건 온도 맛이고 온도로 의한 그 맛이고. 매운맛 같은 경우에는 통각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통각이죠. 사실은 맛이 아니라 통각, 그냥 그러니까 그건 미래랑 상관없이 네. 그냥 통각신경이 살아있으면 느낄 수 있는 거죠. 손목에다가 발라도 매운맛 느낄 그쵸. 수 있어요. 예민한. 아프니까. 그러니까 왜 그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왜 나이 먹은 분들이 담배를 피거나 은단 씹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하잖아요. 편안한 기분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인스턴트 판타지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노스텔지아라도. 뭐 그리고 아까 먹는 양이 기억에 의해 결정된다는 예. 얘기 했었는데 그 이거의 예시로 그 기억상실증,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기억을 못하는 순행성 기억상실증. 네. 메멘토 같은. 네, 흔히 메멘토에 예, 모멘토가 그런 딱 거. 그거예요. 흔히 말하는 건 역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네. 과거의 기억이 없어지는 거고 새로 기억이 안 만들어진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건 순행성. 순행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식사 대접을 이제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럼 식사 사준다 그러니까 먹는데 첫 번째는 잘 먹고 두 번째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저기 입맛이 없지 이러면서 먹고 세 번째는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불쾌해요 이러면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먹긴 왜냐면 계속 먹고. 왜냐면 기억은 안 나지만 나는 이미 배부르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난 배불러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먹긴 먹는데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는 꽤 많이 기억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작품으로 얘기하면 그 우르세이 야츠라 시끌벨 녀석들이라는 그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오시마모루 공각기동대니 뭐 온갖 이상한 만화 애니메이션 자체야? 만드는 감독분이 감독했던 2탄 뷰티풀 드리머스라는 거에 보면 그 작품 자체 내용이 그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현재가 이어졌으면 하는 그 시간을 루프시키는 내용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정확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뒤틀린 상황이니까 종이 그 시간 알리는 종이 망가져서 아무 때나 울리는데 울리면 밥 먹을 때 됐네. 밥 울리면 먹어야 무조건 되나? 먹는 거예요? 네,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작업하고 있다가 뭐야 벌써 점심때인가? 그러면 배고프네. 야 우리 아까 뭐 밥 먹지 않았냐? 간식이나 먹자 했더니 저긴 애들이 너네 간식도 다 먹고 왔잖아. 벨 망가진 거 몰라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에 지배되는 사람들이 그 밥을 먹는 때 모른다는 게 그 작품에서도 그런 묘사가 자주 나오곤 하거든요. 보통.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죠. 배고파서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런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먹는 묘사를 해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뷰티풀 드리머의 경우에는 노스텔지어가 아니라 판타지하고 같은 형태로 노스텔지어인 거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순간이니까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 닫힌 시간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일상성. 그러니까 시간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계속 먹는 거죠. 작품 내에서 보면 실제로 그 묘사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계속 먹어요. 주인공들이 끊임없이 그 음식이 나오는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먹고 그런 즐김이라는 게 뭐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에 나왔던 예, 그 이제 그 근대에 네. 먹는 판타지가 그렇죠. 생각이 나는데요. 그 우리가 왜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판타지를 많이 갖는가? 왜 그렇게 먹는 이야기는 우리를 자극하는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대본이 그렇게 풍부해진 거죠. 네. 또 그리고 네. 어렸을 때 가장 즐거운 기억은 또 먹는 기억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해요. 맛있는 왜냐면은 거. 가장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것밖에 모르던 시절이고 그렇죠. 뭐 그때 뭐 고도의 두뇌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세대도 아니니까 그렇죠. 뇌 자체가 발달 안 하던 네. 시절이니까요. 그 시절에는 아직은. 그때 먹었던 것 하면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그렇죠. 순간이니까 그래서 어렸을 입맛이 때. 어떻게 보면 길들여지는 거라고도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개인의 되게 고유한 기억에 네.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고칼로리를 좋아하는가? 그렇죠. 왜 그렇게 고칼로리. 밤에 생각나는 건 맛있잖아요. 치킨, 맥주, 아이스크림, 과자. 노래도 있잖아요. 그 고칼로리라는. 그래요? 네, 족발. 정영돈하고 폰하고 네, 왜 우리가 그렇게 네, 길이에요. 길이에요. 네. 정영돈하고 길하고 둘이서 정영돈과 하죠. 길이. 예. 괴로울 것 같네요. 그거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그냥 그 치킨집 번호를 찾게 되죠. 뭐 저 밤에 타임라인 보고 있으면 진짜 그러면서 자기가 또 올리잖아. 제가 맞아. 올리다가 배고파지는 거죠. 그렇죠. 작. 나만 죽을 수 없다 이거죠. 예. 여러분 이 방송도 새벽에 올릴 겁니다. 여튼 새벽에 그 굉장히 먹지달들과 함께 사람이 먹은 먹지들과 함께. 것과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먹을 거 그러니까 맛있어 보이는 걸 보면 자극이 되는가?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배가 고파지는 그런 그렇죠. 생물이거든요. 아니 그렇죠. 진짜로 여러분의 위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일부를 들으면서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면 배가 고파졌을 거예요. 과연? 모르겠다. 근데 전 배고파요. 한우 먹을 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계속 얘기하니까 끊임없이 배가 고파진다니까. 제가 여기서 살짝 폴로우를 제 광고와 함께 한다면 제가 이번에 거울에 기고한 기사문에 활자가 인간의 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뭐 그런 내용 소설 쓸 때 그래서 네, 문장을 네.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활자를 통해서 먹는 묘사가 나오면 자기 머릿속에서 가장 맛있었던 기억이 알아서 나와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 사진을 보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물론 상상력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겠지만 더더욱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맛을 상상으로 알아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판타지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하루키를 판타지. 보세요. 하루키를. 하루키가 똑같은 하루키의 스필이 정말 판타지죠. 그렇죠. 그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계가 가지는 게 또 어떤 의미로는 활자화하지 그렇죠. 못하는 그렇죠. 정보들을 되살려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가장 무의식에 접근해 있는 감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왜 단 것? 그런데 왜 고칼로리인가? 단 걸 뭐 먹을 때 그런 간단하죠, 말도 뭐. 있잖아요. 그 맛에 다니는 칼로리에 다니라고. 네, 맛에 다니 아니 칼로리는 맛에 다니죠. 네. 네. 저기 우리 몸 반응 자체가 애초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우리 몸이 좋다고 받아들이는 게 맛있는 거에 기준을 갖는 게 아니라 칼로리 고칼로리에 이제 그걸 밝힌다고 해요. 그 마나도라고 하는 만화 있어요. 그 후지코 후지오 A. 망가노미. 네, 망가미치라는 일본 제목인데 그 도라에몽을 만들지 않은 쪽에 그 닌자 하토리 애니메이션 요새 나오고 있는 그거를 그린 분이 자전적으로 이야기를 쓴 건데 그 당시에 데스코 사무를 포함한 일본의 이제 만화가들이 가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양 만점이라는 말을 해요 대사 중에. 근데 영양 만점이 뭐냐면 칼로리가 높다예요. 그쵸. 네. 그쵸. 빵에다가 고로케를 끼운 것뿐인데 이렇게 영양 만점이라니라는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빵에 기름이 들어가서 영양이 그렇죠. 많아지는 거예요. 빵에 기름을 끼웠으니 얼마나 영양 만점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작가 자신이 했던 말이 그 당시에는 칼로리가 곧 죽음과 네, 연결되었던 네. 거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을수록 영양 만점으로 느껴졌고 맛있게 느껴졌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인데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칼로리가 높은 걸 맛있게. 네. 네. 그럼요.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단 걸 보면은 단 먹어. 것들은 다 칼로리가 높아요. 먹어. 아 그리고 저기 단 거는 이제 그 즉시 뇌 연료로 사용이 되죠. 네. 그 뇌는 이제 포도당만 연료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첩혈방이 있어서 다른 이제 물질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포도당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먹어서 소화한 포도당의 한 40%는 뇌가 쓴다고 하는데 그 단 걸 먹으면 바로 이제 당이 돼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기분이 좋아지죠. 제가 이것 때문에 또 논문을 찾아왔습니다. 아, 학부생이 또 이번에 졸업하지만 뇌가 가만히 있을 때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가만히 있을 때 디폴트로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이 40%, 산소량이 60%래요. 사람 몸에. 네, 사람 몸에 진짜요? 가만히 있을 때도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뇌가 정말 맘먹고 일해볼까라고 하는 순간 인간이 아사해서 죽어버려요. 와. 에너지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컴퓨터의 경우에 풀 가동했을 경우에 에너지량을 계산해 보니까 오버클럭? 원자력 발전소 2개 분량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가 그리고 아날로그니까 조금 느리니까 발전기 2대분 정도의 에너지를 쓴대요. 그거를 음식물 칼로리로 보충하려고 하면 위가 터져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뇌는 최대한 일을 안 하게끔 진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는 물건을 보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그 아이콘을 우리가 클릭하는 것처럼 이 정보를 머릿속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야 이거랑 비슷한 거 아무거나 꺼내와. 해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알아서 합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자를 봤을 때 우리의 판타지가 생기고 음식 사진을 봤을 때 먹고 싶어. 진화의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소화기관이 단 거를 이렇게 찾는 것, 고칼로리를 찾는 이유가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그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뇌가 발달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즉시 당으로 사용하기 좋은 소화기관이 작아져도 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런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 뇌로 자꾸 에너지가 많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뇌가 계속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뭐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뇌에 즉시 사용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단 거 먹을 수 있을 거면 무조건 먹어라라는 명령을 뇌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먹을 것이 너무나 단 것이 너무 많아진 사회다 보니까 설탕 덩어리잖아요. 먹는 네. 것들이다. 설탕 짱 이리와 설탕 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의 지능을 높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네. 단 걸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요. 뇌에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 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뇌에 에너지를 보내면서 인간이 지금처럼 진화를 했고, 네. 네, 그 과정에 이제 영양 섭취가 있었죠. 여기다 덤으로 저기 탐정이 왜 단 거를 좋아하는가? 그렇죠. 항상. 네, 그 고전 미스테리는 잘 나오지 않지만 특히 코지 미스테리나 네. 네. 그 네. 하나 예를 들면 에큐 포아로가 네, 항상 그 정말 벨기에 잘 사람이기 먹죠. 네. 때문에 벨기에는 초콜릿으로 유명하니까요. 벨기에 맥주와 네. 초콜릿의 나라예요. 저는 벨기에 출신인 분이랑 그 일을 동생이 일을 했었는데 그 증언에 의하면 단 거는 벨기에 그 국가 이미지래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생각하는 벨기에 하면 떠오르는 게 단 디저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대사가 있어요. 푸아로가 하는 대사 중에 나는 뇌 회색 뇌세포를 위해서 먹는 거다라고. 벨기에 하면은 떠오르는 게 진짜 딱 두 가지인데 초콜릿과 맥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 중에서 요즘에 세계 맥주 전문점이 되게 많잖아요. 가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맥주가 딱 벨기에 맥주와 체코 맥주. 체코 맥주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 맥주는 의외로 좀 안 좋은 그 취향에 따라서 안 맞는 것들도 있는데 벨기에 맥주는 정말 훌륭한 맥주들이 많습니다. 체코 여튼 맥주 포아로 부디오비 특히 말고도 맛있었던 것 같아. 포아로 말고도 뭐 고식이라든가 그렇죠. 고식. 그쵸. 그 빅토리아 그 여자애한테 이제 세 가지가 끊기지 않게 하라고 프릴이랑 책이랑 먹을 거, 단 거, 디저트. 손지상이네요. 잠깐 프릴? 프릴은 보는 것만. 데스노트의 엘도 케이크 네, 좋아하죠? 정말 많이 먹죠, 걔도. 네. 귀엽고. 아주 그냥 입에 단 걸 먹고 놓고 살죠. 그거 먹으면서 머리 쓰면 살 안 찝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찝니다. 그럼 저는 살이 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은 머리로 그 좋은 영양분들은 다 머리로 가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질의 영양분만 쓰거든요. 머리는. 지방장.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들이 그렇게 먹는 건 그만큼 뇌를 많이 쓰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계속 이제 단 거라는 네, 강화물을 강화물로. 주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뭐랄까 효율을 좋게 만드는 거죠. 자기 몸이 스스로 노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저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가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저기 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싫어하기 위해서 다 읽었습니다. 저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A10 신경에다가 전극 박아서 도파민 계속 나오게 했던 뭐 예. 그런 내용이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뭐라는 거야라고 싶으실까봐. 여튼 그 설명을 드리면 뇌에 계속 쾌락을 주면서 네. 뇌가 계속 단 거 먹고 있다고 착각하게끔 스위치를 계속 누르는 걸 통해서 뇌를 엄청 발달시키려고 했던 천재.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거 듣고 그냥 읽지 마세요. 베르베르 읽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좋아하는 마세요. 사람들은 저기 나름 이제 잘 대표적인 팔리고. SF로 나름 꼽히지 우리나라의 않습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긴 한데. 저는 그냥 다른 네. 건 없고 그냥 그분이 대표적인 SF 작가로 꼽혀서 싫어하는 네, 저도 거고요. 그런 거긴 한데요. 네. 아무튼 좀 별로 악감정은 없어요. 네, 좋은 저는- 분이죠, 네. 저는 악감정 있어요. 개미 네. 읽으세요, 여러분. 개미. 아무튼- 개미 괜찮아요. 네, 아무튼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 걸 우리가 찾고 그 단 거에 의해서 판타지를 자극받는 이유는 그렇죠. 뇌 네. 탓이다. 뇌 부작용인 거죠. 네. 다 우리가 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겼면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에요, 그냥 여러분. 드세요. 단 야식은 거 좋아하는 치킨이죠. 게. 단 거 싫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칼로리가 높은 거는 단 것과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하죠. 튀긴 거와 네, 그 튀긴 기름은 어떻게 보면 다 당이거든요. 그렇죠. 지방이고 당이고. 다당류죠, 다당류. 네. 고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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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은 내 머리에도 좋아요. 네. 여러분 포도당 그 먹으면은 저기 잠이 깹니다. 그쵸. 뇌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와 연료가 들어왔다 좋아하는 거. 그래서 네 노스텔지어 판타지 그 다음에 이제 단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기 금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침을 좀 해서. 아니 저희가 네 먹어야 산다, 네 우리는 네. 먹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진화했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이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냥 처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것도 중요하죠. 안 먹는다라기보다는 골라 먹는다. 절제한다. 네. 네. 뭐 그런 근데 거기서 또 금기가 나오잖아요. 또 먹지 말아야 한다는 먹지 말아야 거. 한다. 근데 그- 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다 맛있어 보여. 맛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그냥 먹지 기본적으로 말라고 하니까 맛있게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건 저기 전두엽을 발달을 했고 네. 우리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네. 그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건 이퀄 여러분이 현재 그 하고 싶은 걸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그 절제하고 통제하고 기억하고 예상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역시 먹을 거에도 이런 게 가능하죠. 우리는 저기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혹은 이제 있는 대로 먹는 햄스터 같은 생활이 아니라 네, 아껴둘 줄 알고 안 먹을 저장을 줄 하죠. 알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쾌락을 참을 수 있는. 듣고 계신 여러분들 손을 펼쳐서요. 엄지손가락을 안에 넣고 주먹을 말아쥐어 보세요. 그러면 제2 관절이 툭 튀어나와 있죠. 여기에서 윗부분이 전두엽입니다. 뇌로 친다면요. 이 부분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다음번쯤에 뭐가 오겠거니. 근데 이 기능이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어서요. 진화의 과정 중에 얘가 그렇게 힘이 세질 않아요. 얘를 그렇죠. 책을 읽으면서 혹은 뭐 되게 전두엽이 자극될 만한 논리적인 사고나 어떤 추상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얘가 야 그만 먹어, 야 그만해 라는 말을 오래된 그 엄지손가락 부분이 인간의 충동을 담당하는 여러 네, 부분들인데 도마뱀뇌라고. 흔히 말하는 파충류의 도마뱀뇌라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이 누구나 3살짜리 7살짜리 아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감싸고 있는 4개의 손가락이 야 그만해, 그만 먹으면 안 돼, 살찐다니까. 하지만 님들 외치고. 나 몰라 먹을래 이러면서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활자를 통해 전두엽을 발달시켰기 때문이겠죠. 활자를 통해서 먹을 거에 대한 욕심만 늘어나면 어떡하죠? 그게 바로 최악의 경우. 전두엽이 그 네 개의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에 결탁한 거죠. 야 우리 먹자. 먹는데 머리를 쓰는 거야. 먹자. 이러면서 먹자. 이러면 맛있죠. 흥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네. 길티 플레저가 발생하는 거기도 한데. 근데 역으로 너무 먹는 걸 찾다 보면 거식증이 역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아니요, 경우도 아니요,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야 먹자 하고 먹어도 괜찮은데 이게 너무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잘못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학습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는 것만으로 죽진 않아요. 그냥 배고파서 먹고 그런 것만으로 죽진 않아요. 배고프다 근데. 예. 사람이 하지만 2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보통 할 수 있어요. 몸에 있는 지방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주까지는 버틸 수 있거든요. 보통. 그리고 과학적으로 굶으면 그렇다고 먹고 싶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하지만 인지적으로 이게 잘못이 됐을 경우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도 일어나는데 뭐 식이장애 같은 거 많이 있죠. 정신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 쓰는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네. 뭐 일단 심리학계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식이장애는 혹은 섭식장애라고도 하는데 보통 3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거식증, 폭식증, 그다음에 간헐적 폭식이라고 할 수 간헐적 있는 당식. 네.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3가지가 있는데 뭐 거식증은 흔히 아시겠고 안 먹는 거. 먹는 걸 거부하는 아까 행위. 1부에서도 얘기했었죠. 301, 302 같은 네, 작품에서 그렇죠. 예. 나오죠. 그다음에 폭식증은 너무 먹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저기 먹고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먹은 거를 견디지 못하고 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먹은 거를 토해내는 것도 일종의 거식증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간헐적. 이게 거식증은 기본적으로 먹을 걸 거부하잖아요. 아예 거부한 건 거식증이고. 예. 그러니까 상세한 기준을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상세한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말하기는 좀 그렇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빈즈 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먹어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네, 여러분이 익숙하실 그 막 먹어요, 폭식을 해요. 그 다음에 괴로움에 시달리는 거죠.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래서 토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사제라든가 뭐 이제 그 구토제 같은 거 쓰고 아니면 이제 미친 듯이 운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그 뭐랄까요 식이장애, 섭식장애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몸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전두엽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활자를 읽을 때 먹을 거를 먹고 싶다라고 자극받듯이 뇌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잘못 박혀 있게 된다면, 잘못된 이미지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면 그 틀에 맞추려고 몸을 계속 괴롭히게 된다는 거죠. 전두엽이라기보다는 그냥 대뇌피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다요. 4개의 손가락이 전부 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게 그 과정 중에 그
사람의 몸을 괴롭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자해랑 비슷한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몸을 괴롭히고 나면 그 몸을 괴롭혔던 거를 몸을 괴롭히게 되면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되게 편안한 기분이 좋아요. 예. 세로토닌이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데 가장 최악의 방법이 자해 같은 거라서 몸을 진통 효과를 위해서 나오게 한다거나 거식증 같은 게 막 토하고 이런 죄책감 그러니까 길티 플레저도 사실 같은 원리예요. 스스로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난 다음에 나오는 세로토닌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에 일종의 중독되는 거죠. 이 과정 자체에.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뇌가 잘못 발달하면은 그렇죠. 뇌가 살짝 그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랑 이제 관계된 작품이 안노 모요코.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 그 카제타치느 네, 바람이 분다. 네, 바람이 분다. 그 작품의 성우를 맡은 에반게리온의 감독 안노 히데야키의 히데야키랑 부인 결혼한 네, 안노 모요코. 안노 모요코가 그 지방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라고 하는 만화를 연재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폭식증에 걸려서 뚱뚱해진 여자가 그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돼서 일련의 사건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돼서 계속적으로 토하고 먹지 않은 거식증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30kg가 빠져요. 근데 이제 그 작품 이름이 왜 그런 작품 지방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라는 작품명이 됐냐면 거기 중에 나오는 대사 중에 저 애는 다시 찌게 될 거야. 쟤는 마음이 돼지니까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말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몸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그 저번에 얘기했던 거리두기랑 비슷하게 현실로 판타지가 내려오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과 판타지가 안 좋게 피드백을 해버려서 생긴 결과는 폭주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게 됐죠. 그 실제로 희귀장애랑 그런 정신적인 이제 그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게 같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혹은 못 먹어서 이제 우울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우울해서 잘 먹거나 못 먹거나 해서 이제 그 그렇죠. 같이 문제를 겪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거식증 환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안 먹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50%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살은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자해라고. 그러니까 길티 플레저하고 비슷해요. 그 길티 플레저가 두 가지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금기를 넘어섰을 때 느껴지는 흥분감과 그 흥분감을 이제 중화시키는 세로토닌 때문에 느껴지는 안심감 두 가지인데 결국에는 금기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금기가 생기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고 다시 이게 피드백을 하게 돼서 스스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저번에 제가 그 거리두기의 미학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실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먹자를 판타지로. 보시고 활자를 읽으시면서 네. 픽션의 세계에서 픽션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즐기시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덕질해라 이거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덕질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덕질하고 싶으면 저희 방송을 듣고 저희 방송에 나온 작품을 하나씩 찾아보시면 돼요. 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방금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얘기했던 내 손가락이 이제 그 결탁해서 엄지 손가락과 결탁해서 야 우리 먹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고 되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손이상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먹는 걸 위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실행력으로 엔겔 지수가 지금은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먹을 거 말고는 돈을 쓸 수 없지만 어렸을 때 저는 먹을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제 모든 지혜를 다해서 먹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덕질을 좀 다른 방향으로 빠지는 바람에 덕질하느라 배고프든 말든 귀찮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네, 그런 와우 것밖에 다이어트라고 없습니다. 하는데요. 와우를 하느라 밥을 먹지 않았더니 살이 빠졌다.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자살이나 아니면 식이장애나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도 포함해서 그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심리적인 문제가 연관이 되는 건 맞고 여러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인지적으로 건강해지면 꽤 도움이 됩니다. 저기 밤에 밤새지 마시고 인터넷 하지 마시고 빨리 자요. 잘 자고 잘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문제. 네. 간단히 얘기하면은 다이어터에 나오는 것처럼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냥. 네, 그냥 운동을 하면 일단 몸이 좋아. 그러니까 다이어트랑 별개로 식이장애가 몸이랑 그 피드백이 그러니까 피드백이 건강한 삐끗해서 피드백, 일어나는 거잖아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저기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이랑 친해지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네, 알고 몸을 있습니다만 움직이는 제가 운동을 안 해서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정기적으로 하면 기분이 운동하는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몸을 자해를 하거나 금기를 넘어섰을 때 도파민이라고 하는 흥분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뇌내 전달 물질이 나와요. 흥분하게 된다는 거죠. 몸을 괴롭힘으로써. 네. 그 금기를 넘었을 때 나오는 걸 그 중화하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나오는 예. 경우가 이거 운동 중독 된다는 말 그렇죠. 하잖아요. 흔히 러너스 예. 아이라고도 러너스 하이랑 똑같은 건데 그런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굳이 금기를 넘어서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도파민이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 자신의 개인적인 사견을 넣자면요.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운동이 1이라고 한다면요. 운동의 7배로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게 단 거 먹기입니다. 그리고 단 거 먹기보다 조금 더 높은 8배에서 10배 정도로 나오게 하는 게 고기 먹기고요. 정말입니다. 고기 먹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도파민 나오게 하는 게 마약 코카인이에요. 아. 여러분 고기 드세요. 고기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근육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나는 거기에 2부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건강하고 밝고 희망찬 이야기라서 저는 딱히 와닿지가 않네요. 이유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은 그 비만으로 가는 거죠. 네, 제가 그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거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이래야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야 덕질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겠나 네. 쇠고기 사 먹겠지. 네, 고기 사 먹겠지. 그리고 덕질하겠지. 그 저기 그러니까 고기가 맛있는 이유가 그 글루타민산이라고 네, 그렇죠. 하잖아요. 감칠맛, 네. MSG. 우리나라 말로 하면 MSG 하면 저기 나쁜 조미료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저기 음식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네. 게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맞아요. 네,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오래 삽시다. 네. 혹은 오래 살아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읍시다. 오래 살아야 덕질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판타지 세계에서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건강한데 이거.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변태짓은 머리로만 하자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변태짓을 건강한 하고 거지. 싶으면 변태짓을 하고 싶으면 잘 먹고 잘 네. 살아야지 할 수 있다는 거. 무라카미 류 소설 보세요. 돈 있는 놈들이 그런 짓 하는 겁니다. 이건 뭔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쾌락은 진짜로 원래 고통을 희석한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참. 아니 건강해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가 불만이라기보단 DCC의 말. 아 내 보기에는 색드립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거 같아. 네. 여자 이야기가 없었어. 네, 여자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해야지. 좋은 것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검열 삭제는 검열 삭제하기 위해서 검열 삭제를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검열 삭제를 위해선 열심히 운동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고 몸이 건강해야지 애인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운동 얘기 그만하죠. 저 마음이 저도 찔리네요. 그래요. 네. 저만 운동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저기 중에서. 광고 할게요. 광고. 네, 광고 네. 들어가죠. 네, 광고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끝입니까? 네, 2부? 끝내죠. 맞다. 저기 하기 전에 끝내기 전에 그 정리를 합시다. 오늘 했던 네. 얘기를. 오늘 한번. 그런 네. 말이 많았어요. 이거 이게 무슨 얘기? 뭐하는요? 그러니까 무규칙인데 무규칙으로 끝난다. 무규칙듯이 승패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거의 그런 느낌에. 한번 정리 한번 들어가시죠. 네, 저희 대결 구도가 없어서 지금 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기 도전 환영합니다. 네, 오세요. 저기 게스트 받아요. 네. 저희 이벤트도 받고요. 네, 이벤트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빠랑 도전하세요. 네,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이벤트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뭐 새로 이벤트 하나 만들지 뭐. 네, 뭐. 그리고 뭐 그러고 보니까 댓글로 좀 반응을 남겨주신 분 중에 네. 이 파일럿에서 왜 그 작품은 소개 안 했냐. 예, 했던 게 그런 있었죠. 분들도 예. 있었어요. 네. 그런 거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좋아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저기 그러니까 알아서 못한 경우는 안타까워하고 분해하고 몰라서 못한 그렇죠. 경우는 기뻐합니다. 네. 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왜 먹을 것이라는 게 우리들의 판타지를 그렇게 자극하는가, 왜 먹는다는 거에 대한 판타지는 그렇게 많은가에 대한 이유를 풀어봤고요. 그와 더불어서 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먹는다는 게 우리가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것과 동시에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운동을 해라,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덕질을 해라. 예, 칼로리는 맛에 다니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래 삽시다. 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기 보름달 징크스라는 단편집이 이제 기적의 책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저기 이 작가님 김주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90년대부터 계속 글을 쓰신 분이에요. 황금 드래곤 문학상 아는 사람이 지금 아는 얼마나 사람은 되는지 안다는. 모르겠지만 황금가지에서 한때 야심차게 기획했던 황금 드래곤 문학상에서 10번째 세계로 수상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저런 뭐 그의 이름은 나오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여우와 그 둔갑설계도라든가 시리우스 문학상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한 번만 했던 거. 제가 네, 예선 심사를 그것도 했었는데 있었죠. 그때 네. 본선 심사를 하셨었어요. 예, 음. 그 여튼 책을 많이 쓰셨는데 단편집이 정식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읽기엔 장편보다 단편집이 더 좋았는데 그 단편집 이번에 두툼하게 20편 정도 실려 있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정덕후와 서사를 파는 쪽이 있다면 말하자면 그 서사 쪽 약간 감수성을 자극하는 서사 쪽이고요. 특히 이제 고독함이나 아니면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인용문은 65쪽에 있는 마감사수자 헬이라는 작품의 마감사수자 헬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명문장으로 가득한 협박 편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다음 인터뷰 때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때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한때 최고의 작가로 불렸던 작가들의 편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을 감추려고 했지만 온갖 은유와 미사역으로 섞인 근사한 협박 편지를 보면 어느 작가가 썼는지 기자님도 대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하나 더. 하나 더 할까요? 라디오 드라마 같아요. 네, 이번엔 보름달 징크스. 예, 표제작이기도 표제작이죠. 하죠. 보름달 징크스 53쪽에 있는 인용문입니다. 새하는 무령의 앞에 서서 바다를 향해 양팔을 벌렸다. 다소 우스꽝스러웠지만 무령은 웃지 않았다. 멀리서 불어온 해풍이 새하의 머리를 가볍게 날리면서 장난질을 했다. 무령은 더 이상 바다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넓게 펼쳐진 수평선에서 바다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 뒤로 망망한 바다가 계속 푸르게 이어져 있는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무서웠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읽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예. 뭐 다른 걸로? 아니 같은 걸로요? 그냥 이거 왠지 같은 목소리로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마감사주자 헬이랑 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버전. 새하는 무령의 앞에 서서 바다를 향해 양팔을 벌렸다. 다소 우스꽝스러웠지만 무령은 웃지 않았다. 멀리서 불어온 해풍이 새하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날리면서 장난질을 했다. 무령은 더 이상 바다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넓게 펼쳐진 수평선에서 바다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 뒤로 망망한 바다가 계속 푸르게 이어져 있는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무서웠다. 네. 네, 53쪽 네, 보름달 징크스였고요. 듣는 분들이 저희- 간질간질 할 거예요. 예. 그 저희 이벤트에 참가를 해주시면은 읽어주세요에 참가해주시면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뭐 이거 말고 그냥 뭐 제가 예시로 올렸던 건 저기 뭐지 네. 궤도의 대사를 그 조조풍으로 읽어주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요. 조조풍이 제일 어렵네요. 조조풍. 무다 네. 네. 어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네. 여기 보면 그런 통으로 읽을 만한 게 하나 있네요. 다시 쓰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성을 깨우려면 보호 시스템에 동력을 끄려면 돼. 쉬운 일이지. 잘해. 정말 잘해요. 어라라. 네. 어라라. 저희 광고 받고요. 네. 광고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광고 컨택해 주세요. 네 이상 그쪽이 맞다 홈페이지에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아합니다. 네. 정말로 좋아합니다. 네, 홈페이지 주소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이젠. 네 S가 3개인 크로스카운터 워드프레스.com이고요. 네. 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여러분. 잘 자요.